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8월 24일입니다. 어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솔직하게 사과하고 정홍원 전 국무총리를 경선관리위원장으로 모시면서 정권을 위임하겠다고 하는 발언을 들으면서 많은 분들이 안도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깔끔하게 사과한 것도 좋았고, 그리고 아주 원로이시고 신뢰를 받고 있는 분이 경선관리위원장을 맡으니까 앞으로 국민의힘이 중심을 잡겠구나, 이제 본격적으로 대선 체제로 정비가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와 똑같은 생각을 가진 분이 이은주 전 국회의원인데, 이분이 자신의 이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그동안 젊은 당대표 이준석에게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이 컸다. 그러나 오늘은 이준석 대표에게 응원과 격려의 메시지를 보내야겠다. 여러분도 너무 색안경 끼고 나무라지 말고 일단 지켜봐 주시면 좋겠다. 비판할 때는 매섭게, 그러나 잘할 때는 잘한다고 격려해 주자. 다 잘 되어야 정권 교체도 될 것 아닌가. 이준석 대표가 모처럼 성숙한 모습을 보였다. 자신을 숙여 발빠르게 분란을 수습하고 선관위원장으로 큰 논란이 없는 정홍원 전 총리를 내정한 것은 잘한 일이다. 앞으로 방송에 나가 패널처럼 수다 떠는 걸 좀 줄이고 대표답게 자기가 말하기보다 먼저 듣고 지켜보는 자세부터 갖추면 금상첨화겠다. 이준석 대표의 순발력과 젊은 감각이 대선 국민에서 장점으로 작용하는데 그동안 리스크로 작용해서 많은 지지자들이 노심초사해 왔다. 본인부터 많은 고민이 있었을 것이라고 믿는다. 오늘을 계기로 다시 출발하길 바란다. 이제 선관위원장 내정으로 경선관리는 민주당처럼 일단 선관위원회에 맡기고 당대표는 한 발 물러서서 오해를 받을 일을 삼가라. 칭찬을 받든 욕을 먹든 쫓겨나든 이제는 정홍원 위원장의 몫이다. 당대표는 이제부터 대여 투쟁과 대선 전략 수립에 집중하길 바란다. 이준석 대표의 정치 생명도 대선의 승패와 함께 간다는 점을 명심하고 말이다. 아주 잘 쓴 글입니다. 빠짐없이 다 지적을 했고 지적하는 방향이 다 옳습니다. 빼고 보태고 할 게 없습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게 이제는 대여 투쟁과 대선 전략 수립에 집중해야 된다. 요거 두 개만 철저하게 관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준석 당대표는 36살 젊습니다. 젊음의 특권이 있습니다. 실수를 했을 때 금방 사과하고 바로 잡으면 됩니다. 실수해도 아집으로 해가지고 계속 변명만 늘어놓다가는 수렁에 빠져버리는 거죠. 그러다가 인생 망칩니다. 그러나 이준석 당대표는 적절한 시기에 그 수렁에서 빠져나온 듯 합니다. 이제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문재인 정권이 지난 한 달 동안 저지른 이 실정을 다 모으면은 이건 탄핵감이고 하야감입니다. 그러나 탄핵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하야도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분노와 모순을 한 덩어리로 뭉쳐가지고 내년 대선 3월 9일에 터뜨려야 합니다. 분노를 터뜨려야 합니다. 국민들이 분노 투표를 하도록 하려면은 그 역할은 바로 이준석의 몫입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후보군들은 어차피 후보들끼리 싸우는 경우가 많아요. 대여 투쟁할 여력이 생기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서로 발목 잡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젊음의 특권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구나 젊은 사람이 젊은 감각으로 문재인 정권의 문제점을 비판하면은 얼마나 그게 호소력이 있겠습니까? 어제 보도됐습니다만은 뉴욕타임스도
한국 2030 세대가 일본보다 중국을 더 싫어한다. 이 반중 감정이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큰 변수가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감각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준석 당대표라고 생각합니다. 이준석 당대표는 중국에 대해서 할 말을 해야 된다는 기조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홍콩 민주화 시위 때 직접 현장에 가서 뛰었던 그 감각을 살려가지고 대여투쟁, 대문재인 투쟁, 결국 이번 대통령 선거는 문재인 심판입니다. 문재인이 잘했으면은 제2기 문재인 정권이 출범하고 문재인이 잘못했으면은 정권을 바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재인 심판, 심판과 그 다음에 대안을 어떻게 내느냐는 거죠. 사람들이 비판만 하는 걸 자꾸 들으면 좀 질리는 수가 있습니다. 그때 신선한 대안을 만들어내어야 하는데 이건 역시 싱크탱크도 갖고 있는 이준석 대표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준석 대표에게 하나 충고할 게 있다면 이준석 대표보다 근 100년 먼저 하버드 대학을 졸업한 분 한 분 계시지 않습니까?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은 조지 워싱턴 대학에서 학사, 하버드에서 석사, 프린스턴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분입니다. 그분이 쓴 책, 이승만이 옥중에서 쓴, 그러니까 20대 후반, 30대 초반에 30살에 걸쳐서 쓴, 그러니까 이준석 씨보다 한 6살 젊었을 때 쓴 독립정신을 한번 읽어봐 주시길 바랍니다. 독립정신을 읽으면은, 아, 이승만 대통령이 바로 그때 이미 대통령이 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자유를 강조합니다. 이 대목이 이준석 대표에게 큰 울림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면은 그 나라가 활기를 찾아가지고 부자가 되고, 부자가 되면은 강한 군대를 가질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연설, 1948년 8월 15일 건국연설을 읽어봐 주실 것을 권합니다. 그 첫 문장이 이렇습니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믿어야 합니다. 민주주의가 다소 문제 해결에 더디기는 하지만은 종국에 가서는 선이 악을 이긴다고 믿고 민주주의를 밀고 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 권하겠습니다. 1945년 12월 19일 이승만 대통령이 KBS 방송에 나와서 나는 왜 공산주의와 결별을 하느냐 하는 연설을 했습니다. 그것은 공산주의에 대한 가장 슬기로운 강력한 대안이 있는 비판입니다. 또 하나 소개해 드릴까요? 1950년 7월 대구에서 트루만 대통령에게 보낸 편지가 있습니다. 7월 19일자로 기억이 됩니다. 그 편지는 영문으로 썼습니다. 제가 번역해서 조갑제 닷컴에 올려놓았습니다. 게티스버그 연설을 능가하는 명문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남침이 통일의 호기다. 이 기회를 살려서 우리가 통일로 가야 되는데 지금 남북한의 대결은 절대로 공산당과 자유민주주의 대결일 뿐만 아니라 소수의 민족 반역자 김일성 세력과 한민족의 대결이다. 이렇게 딱 개념을 규정합니다. 지금도 이겁니다. 남북한 대결은 남과 북의 대결이 아닙니다. 김정은과 8천만 한민족의 대결입니다. 1대 8천만입니다. 이 구도로 만들어야 됩니다. 즉 김정은과 김정은에 굴종하는 대한민국의 종북 세력을 민족 반역자로 규정하고 다수 한국인, 절대 다수 한민족, 북한에 거주하는 한민족,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한민족 8천만이 뭉쳐가지고 김정은 세력을 고립시키는 것.
이 대전략을 이승만 대통령이 제시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보다 이준석 대표가 잘하는 게 많죠. 이승만 대통령은 우리나라 사람 중에 영어 제일 잘했던 사람이고, 한문에 가장 밝았던 사람이고, 또 최고의 명필이었죠. 그런 점에서는 이승만 대통령이 뛰어나지만, 이승만 대통령이 어떻게 컴퓨터를 했겠습니까? PC, 모바일폰, SNS는 이승만 대통령이 이준석을 따르지 못하죠.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이 가진 경륜과 세계를 보는 안목,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마어마한 자신감, 그리고 겸손함, 이것은 배울 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하버드 출신이 두 번째로 대통령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이준석 당대표의 노력에 달렸습니다. 감사합니다.